속도차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네.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아니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단 남자가 이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으로 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임팔라. 뭐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 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좀 못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 내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만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그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무소유 이루시고 5일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이제 엄마 다음날 파트라시 되시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싸울 것 같으면 엄마는 얼른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뭐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11시, 12시쯤 돼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저희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로 신발장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충격.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 2시가 되면 너무 추워져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에요. 그럼 그 김미자가 이제 와서 그 추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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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가 무섭지. 아빠 주무셔 얼른 가자. 근데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한 첫 마디는 겁쟁이 같은 새끼. 약간 지혜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맞아. 저희 김미자 말투가 이미자 씨. 갑쟁이 같은 새끼. 그러면서 넌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도 누나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리면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방어할 텐데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나 겁쟁이지.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각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도 않아. 근데 날 좀 찾아와 줘. 자,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더 못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상처를 주면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깊이 와. 더 깊이 와.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무서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그 사랑을 원해. 아이, 그는 잘못된 사랑. 사실은 괄로 치고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 김미자 말 믿지 마. 맞는 말이지. 맞아. 겁쟁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의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